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언박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독파라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문학동네 SNS를 팔로우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문학동네에서 완독 챌린지 독파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독파 앰베서더 활동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언박싱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박스가 왔는데요. 원래는 제가 어떤 책을 골랐는지 그냥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함께 좀 코멘트를 달아서 올리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에서 언박싱을 한 지도 꽤 됐다 싶어서 이렇게 겸사겸사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독파 앰베서더로서 활동할 때 선택한 활동 도서들과 독파 챌린지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멤버십 이외에 별도의 경제적 대가나 영상 제작비 등은 받지 않았음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러면은 바로 언박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단은 독파 스타터 키트라는 게 들어있고 저의 명함이 들어있고 그리고 안에 선택 도서들이 들어있습니다. 일단은 박스를 좀 내려놓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스타터 키트부터 같이 열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독파 가이드와 스타터 키트, 무료 이용 쿠폰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일단은 독파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책 읽는 사람들의 물결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함께 좀 알찬 독서, 즐거운 독서를 해보자. 완독을 해보자 그런 챌린지인데요. 독파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챌린지 대상 도서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매월 1일과 16일에 각 책의 챌린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각자 책을 준비해서 챌린지가 시작이 되면 그 완독 기간 내에 책을 읽고 그리고 책에 따라서 작가, 번역가,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들이 독파 메이트로 들어오셔서 미션과 가이드를 제공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독자는 이제 인증샷 이벤트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을 공유하기도 하고 혹은 온라인 북토크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독서 기록을 남기기도 하면서 혼자 책을 읽을 때보다는 좀 더 다양한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이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는 그런 가이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물론 나 혼자 읽어도 즐겁지만 나 혼자 말고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를 가진 독자분이시라든지 혹은 한 권의 책을 완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든지 혹은 내가 평소에 자주 읽던 책과는 좀 다른 책들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챌린지 기간 내에 이제 완독을 할 수 있게 하루에 읽기 적당한 분량도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책 한 권을 완독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무튼 스타터 키트를 이제 좀 더 살펴보자면 이런 노트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은 당신의 마음을 일렁이게 한 문장들 읽고 기록하고 공유해요 라고 써있는데 이런 깔끔한 포맷의 독서 노트이고 이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서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귀여운 씨앗 연필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이게 뭐야? 여기 보시면 연필 끝에 이런 캡처럼 뭔가가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안에 뭔가 굴러다니고 있어요. 이게 진짜 씨앗인가 봐. 그래서 방울토마토, 씨앗 연필을 심을 화분과 배양토를 준비해주세요. 이 캡슐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뒤 비스듬히 기울여 심어주세요. 그럼 진짜 싹이 나서 신기하다. 우와, 되게 신기한 연필이 하나가 들어있네요. 글을 쓰다가 내가 갑자기 가드닝이 하고 싶어지면 이런 식으로 그냥 화분에 냅다 꽂아버리면은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거지. 아주 신기반기한 이 연필에 이어서 제 명함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렇게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보통은 명함을 한 장만 주시는데 필요할 때 다른 분들과 교환할 수 있게 정말 한 뭉치를 보내주셨어요. 이 명함의 앞에는 제 이름이 쓰여있고 뒤에는 책 문구가 쓰여 있는데요. 저는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온 문구를 선택했습니다. 잊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이 부드러움을 잊지 않겠다. 저는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직 못 읽어서 이 문구가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 부드러움을 잊지 않겠다라는 말이 어쩐지 확 와닿아서 잊고 싶지 않은 부드러움을 누군가에게서 받고 싶기도 하고 또 제가 주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이 문구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책들을 골랐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이번 10월에 활동도서로 고른 책은 총 4권인데요. 우선은 이 책을 골랐습니다. 정지돈 작가의 당신을 위한 것이나 당신의 것은 아닌. 책 소개를 보니까 이 책은 정지돈 작가님이 서울과 파리를 걸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담은 일종의 도시 산책기 라고 하더라고요. 예술과 사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방식이 산책이라는 행위와 함께 담겼다 라고도 하고, 차례에 적힌 제목들이 굉장히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들인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결국 쇼핑 말고는 할 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죽어서 승리를 거둔 사람들이 살아서 승리를 거두었다면 의미심장한 그런 문구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어쩐지 밀도 있는 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정지돈 작가님의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제대로 읽어본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제가 눈먼 부엉이, 그 작품이 눈먼 부엉이라는 소설에 관한 소설이었는지 아니면 소설 제목 자체가 눈먼 부엉이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소설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낯설어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이게 소설인가? 내가 장르를 잘못 본 건가?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이번에 작가님의 에세이가 선택 도서에 있길래 그러면 에세이부터 읽고 나서 이제 소설을 읽으면 내가 좀 더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끼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에세이부터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골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정용준 작가님의 산릉산책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걷다 보면은 보이는 풍경이 수시로 달라지기도 하지만 생각도 이제 한 자리에 고여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발걸음과 함께 어디론가 흘러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때도 걷는다라는 행위와 생각의 흐름에 대해 어떤 연관성을 확인했었는데, 이 책에서도 그런 거를 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표지가 파릇파릇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오늘 제 손톱 색깔과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에세이이고요. 그 다음으로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김지승 작가의 짐승일기. 제목이 꽤 특이하죠. 짐승일기라는 게 좀 임팩트 있는 제목인데, 그리고 딱 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은 책일지 선뜻 짐작이 가지 않을 것 같으면서 느낌은 좀 와닿는 그런 제목인데, 책 소개에 따르면 여성, 글쓰기, 엄마, 몸과 질병, 나이 등 소수자성에 대해 쓴 실험적인 구조의 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책의 목차도 그래서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요일별로 목차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월요일이나 뭐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들로 시작해서 목요일들로 끝나는 그런 목차 구성입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알라딘에 나온 책 소개를 굉장히 여러 번 읽었는데, 이 책이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입니다 라는 거를 몇 문장으로 요약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책 소개에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잃어도 되고 폭력의 대상이 되어도 되는 짐승, 말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가정된 존재가 입을 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체험해야 할까? 라는 문장이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짐승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날것의 그 표현은 그간 발언권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던 타자의 이야기를 직접 하고자 한다라는 뜻이 아닐까 짐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표지에 이런 몸의 그림과 함께 이 붓터치가 굉장히 좀 강렬한 편이고 손목을 이렇게 꽉 쥐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이 책이 대략 어떤 느낌일지, 어떤 질감일지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한 힘이 느껴지는 그런 표지 그림이고, 김지승 작가님의 책을 제가 이전에 읽어본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팔로우하는 분들 중에 몇 분이 이 책을 읽으시는 거를 보고 좀 관심이 가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목이 워낙 강렬해가지고. 근데 알라딘에 들어가서 이제 책 소개를 읽고 나서는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읽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에 선택도서들 중에 있길래 그래 그럼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자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감상이 좀 궁금하고 또 다른 분들과 나눌수록 좀 더 의미가 있는 책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또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전삼회 작가의 궤도의 밖에서 나의 룸메이트에게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문학동네 청소년 라인의 책이에요. 전삼회 작가님은 이전에 제가 붉은 실 끝의 아이들,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작가님이신데, 그 책도 SF적 요소가 담긴 청소년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책도 SF 소설이자 청소년 소설인 것 같습니다. 책 소개를 보니까 소년소녀 진화론이라는 책에 수록된 단편 창세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쓰인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우주공학 연구단체이자 거대 기업인 제네시스가 세운 학교, 달의 표면에 메시지를 새기는 어떤 도구, 그리고 지구로 날아오는 소행성 등 주로 우주에 관련된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때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아이들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세계관인지 이런 것들은 소설을 읽는 그 당시에 직접 알아가고 싶어서 책 소개를 그냥 간략하게만 훑었는데 벌써 막 달의 표면에 메시지를 새기는 그런 무언가가 나온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전에 읽었던 전삼회 작가님의 소설에서 평범한 아이들의 연대와 사랑의 이야기를 다뤘고 저도 그 점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만큼 이번 소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딘 책 소개에 웅장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대서사시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주 공간으로까지 배경을 확장한 그런 스케일 큰 드라마가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또 골랐고요. 마지막으로 고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정은우 작가의 국자전. 이 책은 전적으로 와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해서 고른 책인데요. 책 소개에 손맛으로 사람의 생각을 바꾼다는 전에 없던 유니크한 캐릭터의 한국형 여성 히어로를 탄생시켰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맛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 손맛이 맞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와 막 음식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그 손맛인가 했는데 책 속에 딸 미지와 엄마 국자가 밥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국자가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비틀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 거를 보면은 정말 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과거를 배경으로 정부에 의해서 초능력자가 국가와 사회에 적합한 자와 부적합한 자로 구별되어서 판정을 받고 훈련원에 입소를 하기도 하고 이런 험난한 상황에서 국자가 초능력자로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제 추측이고요. 제가 음식에 관한 책을 좋아하거든요. 이 책은 초능력이라는 판타지와 음식을 결합했다? 전에 없던 유니크한 한국형 여성 히어로가 탄생했다? 그러면은 이제 못 참죠. 네,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담아내면서 여기에 또 재미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아주 기대가 높습니다. 재미있는 소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이 뒤에 문구도 재미있네요. 입에 들어가서 소화되는 거라면 무엇이든 가능해. 도대체 무엇이 가능하다는 걸까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서 보여드린 독파 스타터 키트와 이 10월 활동도서 4권이 제가 이번에 독파 앰베서더 활동을 시작하면서 받은 것들이고요. 에세이 2권과 소설 2권, 2권 사이좋게 골랐는데 이 책들 이제 여러 가지 미션과 함께 많은 분들과 함께 읽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설렙니다. 독파 활동을 하면서 이제 틈틈이 SNS에 사진도 올리고 또 감상도 올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유튜브 채널과 더불어서 제 인스타그램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 제가 소개한 책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책들의 챌린지가 올라와 있거든요. 2022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니에르노 작가의 작품도 함께 읽어보고 최근에 새로운 소설집이 출간된 김현수 작가의 작품도 같이 읽어보고 2022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품집도 함께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가셔서 어떤 작품이 있나 좀 둘러보고 또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양한 독자분들과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고 활동을 하면서 완독을 한다 라는 그런 챌린지이기는 하지만 무조건 매일매일 이만큼 분량의 책을 읽어서 기한 내에 완독을 해야 한다 라는 게 아니라 함께 읽는다, 꾸준히 읽는다, 재미있게 읽는다의 방점이 찍혀있는 챌린지니까 부담감을 내려놓고 참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고른 책들의 챌린지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그 활동 내용이라든지 혹은 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틈틈이 기록을 하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랜만에 했던 언박싱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빠이!